일단 EBS 학습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활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EBS가 시험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BS를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EBS는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영역별로 알려드릴게요. 영역별로. 자, 화법 영역. EBS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화법은 EBS가 연계성이 느껴지던가요? 여기 이제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을 본 거지. 작년 수능 시험장에 갔었죠? 네. 뭐 화법 딱 보니까 아니 이 작품은 EBS에 있는 그건가? 이게 보여요? EBS를 안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아, EBS를 안 봤구나. EBS를 아예 안 보고 시험장에 갔어? 이야. 아, 화작 부분을 아예 안 봤어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문학은 작년에 봤었고? 학교에서 하는 거. 보통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다 EBS로 진도를 나가죠. 그죠? 비문학도 했었고 작년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만 살짝 보고 갔구나. 자, 화법 같은 경우에 잘 봐요. 선생님 뭘 보여줄 거냐면은 수능 시험지하고 또 EBS에서 수능 끝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문은 EBS에 있는 이 내용을 연계한 것이다 라고 EBS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걸 선생님이 비교해가지고 지문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어 한번. 띄워줄게요. 잘 봐요. 2017 수능 1, 2번 EBS 연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EBS 수능 특강 작년 교재였겠죠. 57페이지 1번에서 3번을 그대로 연계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띄워줄게요. 확대해서. 자, 발표잖아. EBS에도 발표가 있었어. 어디에는 없냐 발표 지문이? 그러니까 요거를 연계라고 한 거야 일단. 그리고 또 문제 잘 봐. 발표 계획 문제잖아. 봤지? 발표 계획. 이건 완벽한 연계야.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또 다른 거 보면 발표를 듣고 메모를 했잖아. 여기도 발표를 듣고 메모를 했어. 지문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계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느냐?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한 거야. 이거는 학생들 농락하는 겁니다. 이걸 EBS 연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거 발표 지문 보통 나오는 게 발표 계획, 뭐 메모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내용 자체가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EBS 연계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건 무리수를 둔 거다. 그죠? 그래서 화법 영역은 작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항상 그래 왔어요. 이런 식으로 문항 아이디어 연계다. 문항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야? 문제 유형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은 기출문제집이나 뭐 시중 출판 문제집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EBS의 화법 연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경우는 있겠지. 선생님 우리 학교는 EBS 교재로 쓰는데 화법, 작문, 문법 그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낸대요.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봐야죠. 학교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화법, 작문, 문법 이쪽은 EBS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법은 사실 수능에 등장한 지 그렇게 긴 역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 그러니까 다른 거 푸느니 EBS 푼다. 이 마인드로 푸는 건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화법은 절대로 EBS에 기대어서는 안 되겠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7 수능 6번에서 8번 이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보기 박스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골 때립니다. 이건 또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은 6, 7, 8번 EBS 연계야 라고 발표를 했는데 EBS 수능 특강 독서가 뭐냐? 비문학 책에서 연계를 했대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야. 광고 관련 내용이었고 이 비문학 지문이 광고 관련 내용이었어. 기사형 광고라는 말이 나오고 이 지문이 기사형 광고에 대한 글이었어. 지문 연계인데 장문에서 연계를 안 하고 비문학에서 연계를 한 거야. 비문학에서. 꼴 때리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장문 역시 그 연계성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거 기사형 광고가 뭔지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니? 아니요.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6, 7, 8번 푸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표는 이렇게 했는데 독서 지문에서 내용을 따다가 장문으로 바꿨다.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비문학 지문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쫙 풀고 나면 그 내용이 다 기억나냐? 아니야. 시험장에서 보면은 더군다나 장문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뭐야 이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작문 같은 경우에도 문제 유형별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EBS가 중요한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EBS 작문 연계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화법부터 작문까지 EBS만 죽어라 파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재학생 중에. 재수생들은 알아. 왜 시험장에 가봤더니 에이씨 이게 뭐야. 이걸 안단 말이야. 근데 재학생들은 EBS 중요하다고 하니까 화작문이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중요한지 알고 막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영역별로 EBS 활용도는 다르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보겠습니다. EBS에서 발표하기로 하는 문법은 EBS만 충실히 봐도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과연 그런 것이냐? 자, 수능 11번, 12번을 보여줄게요. 수능 11번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이어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12번은 음운의 변동에 대한 문제였어. 13, 14, 15번도 EBS에서 연계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연계가 아니에요. 전혀 연계성을 느낄 수 없는 거고 그나마 좀 연계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건데 자, EBS에서는 수능 11번 다이어 문제잖아. 우리 책에도 있었어. 다이어 문제가. 다이어 문제는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연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선택지나 자료의 내용은 전혀 달랐는데. 그죠? 그리고 또 12번은 음운 변동 문제야. 이거 EBS에 보면은 화법작문 문법 책을 보면은 문법 부분에 이렇게 이제 개념이 막 이제 나열이 돼 있죠. 그 개념 부분에 음운 변동이 있었어. 봤니? 이런 식이라고. 그리고 또 말한 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니? 그런데 EBS 그 개념 부분에 뭐가 있냐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똑같잖아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이건 교과서에도 있어. 어느 문제집이나 문법을 다루는 내용은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봐라. EBS 연계 파괴력이 이 정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EBS를 봐야 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법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문항 아이디어나 EBS 수록 개념을 활용했는데 이건 EBS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어디에나 다 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EBS 문법 연계도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책을 막 다 사고 다 풀려고 그러잖아. 선생님이 저번 주에 상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상갓집에 갔는데 오랜만에 대학교 때 친구들이 쫙 모였어요. 그 중에는 이제 뭐 수능 출제위원도 있고 수능 출제위원 교수님 아닙니까? 교수님과 교사들이 50대 50으로 수능 출제를 해요. 그리고 검토지는 전원 교사들이고 그 다음에 출제진은 50대 50이고 이렇게 되는데 내 친구는 검토진이 아니라 출제진이더라고. 그런데 뭐 다양한 말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위험하거든.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말은 하지 않았어. 저희 수능 출제하고 왔다고 작년에 그러길래 그랬니? 좋은 일 했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 하지만 묻지 않았어. 왜? 위험하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또 EBS 지필 들어갔더라고. EBS 지필을 들어갔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지필진인 거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대요. EBS 너 그거 그러면 인세로 받니? 그 지필 금액을 그랬더니 인세로 받는데요. 책이 많이 팔릴수록 자기 통장에 이제 많은 돈이 들어온다. 야, EBS는 다 사는 거 아니야, 수험생? 일반적으로 다 사잖아. 그러면 한 60만 권 팔릴 텐데 60만 권이 아니야. 국어 영역은 3권이니까 180만 권이잖아.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 EBS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EBS 70% 연계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투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약간 적자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EBS 70% 이후로 학생들이 문제집 다 사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완전 흑자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사교육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 그 일정 부분 효과가 없대. 사교육 경감의 효과가 없대. 이거는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거잖아. 그치? 오히려 EBS를 활용한 사교육이 늘어나면서 혹시 나도 하고 있네 지금. EBS를 활용한 사교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라에서 계속 EBS 연계 70%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사실은. 만성 적자 기업이었던 EBS가 완전 흑자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사실 EBS가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라든가 뭐 섬마을이나 이런 도서지역 교육 지원이나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EBS를 봐라.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은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이쪽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 표정이 지금 선생님 독서 작년에 막장이던데요. 이런 표정 아니야. 별 도움이 안 됐다 이거지 EBS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에서 20번 작년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와 관련된 논증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문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요? 네. 많이 맞췄나요 여기서? 네. 그렇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내라고 해야지. 이 지문부터 애들이 맞가기 시작한 건데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그 다음에 보험 지문 이쪽으로 간 건데 요 지문이 이제 EBS 연계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EBS 수능 특강 비문학 16에서 18페이지 똑같은 지문이야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포퍼가 나오는 거야? 포퍼가 나옵니다. 끝났어요. 이게 끝이야. 지문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 지문 내용 완전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애들이 이 지문을 푼 애들이 이걸 도움을 받았을 것이냐 시험장에 갔을 때 포퍼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냥 요 정도. 사실 기출문제집을 봐도 포퍼는 나온 적이 있어.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러면서 선생님 비문학 강의에서 포퍼 나왔었지. 그 정도의 느낌이야. 그냥 시험장에 가면 포퍼 나 포퍼 알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 요거는 약간의 의미가 있기는 한데 33에 36번이 이제 미생물 관련 비문학 지문이었어. 보험 지문은 비연계였고. 알겠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BS 수능 완성 56, 57페이지 내용 똑같아 하고 봤더니 여기도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선 또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어. 산소가 없어도 잘 큰다. 산소가 없어도 잘 큰다. 이런 문장 정도. 그 다음에 생장, 이건 뭐 성장한다는 뜻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단어죠. 그 다음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미생물의 생장이 달라진다. 여기도 보면은 수소이온 농도는 미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성, 수소이온 농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중성, 산성, 염기성 이런 말은 나올 수 있겠죠. 요 정도 연계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 지문을 본 애가 시험장에 가서 이걸 딱 보면 이런 내용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라는 느낌은 들 거야 사실은. 작년에 EBS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죠. 솔직히 얘기해봐. EBS 풀었지 너?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지문 나왔지? 기억나지? EBS 연계성 느꼈냐 못 느꼈냐? 본 것 같은데. 미생물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딱 이게 끝이지? 네. 요 정도가 끝이야. 왜냐면은 이 지문에는 사실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피브로박터 숙신호젠 알아요?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 락토바실라스 루미니스 이런 미생물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미생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어떤 소재, 미생물, 뭐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다르다,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다르다. 이 정도가 겹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험장에 딱 가면 이게 연계성이 느껴지느냐?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알겠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활용을 하기는 해. 그런데 소재 활용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높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 EBS보다는 독해력 올리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EBS보다는 비문학 파트만 따진다면 EBS보다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방법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맞다. 비문학 역시 EBS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남은 파트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문학은 그렇게 EBS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한번 볼게요. 자, 2017학년도 수능 현대시는 비연계로 출제가 됐었고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은 비연계였고 그것도 애들한테 진짜 생소한 작품이었고 요게 연계 작품이었어요. 홍순학의 연행가 고전시가였죠. 홍순학, 연행가, 홍순학 수능 특강 문학편 75, 77페이지에 걸쳐서 실려있던 지문이야.
끝이야. 내용이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연행가라는 작품이 굉장히 긴 작품이거든. 그 중에서 수특에는 이 부분이 실려 있었는데 수능에는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된 거지. 왜 이게 연행가를 공부한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시험 현장에서? 되긴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게 왜 도움이 되게? 선생님이 작년에 이걸 수업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이게 이제 청나라 사신으로 갔는데 사신으로 갔을 때 그 청나라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쓴 건데 그래서 뭐 사신으로서 뭐 접대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딱 이 부분이 청나라 사신으로 가서 청나라 애들이 나를 접대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한 애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내용까지 좀 폭넓게 공부한 애들은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연애인가? 이거 청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접대받은 이야기 그거 아니야? 내가 공부한 부분은 아닌데 맞네 그런 내용이네. 문제 풀 때 어때요? 도움이 됩니다. 다 맞췄어 그래서? 여기 다 맞았어요? 시험장에서 느껴지던가? 이거 배운 건데? 이거 느껴져요? 좀 다른데? 익숙한 느낌. 그게 시험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게 약간 독특한 경우기도 해. 같은 시인데 다른 부분을 출제를 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긴 시가 아니라 짧은 시를 연기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고전 시가에서 가사 작품들은 내용이 길잖아. 뭐 관동별곡, 삼이인곡 소문 길잖아. EBS에는 이 부분인데 수능에는 다른 부분 실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내용이 짧은 작품이 연계될 경우 그대로 실리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년도나 그 전년도는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문 활용을 하니까 반드시 EBS 보셔야 됩니다. EBS 시문학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산문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산문 연계된 지문은 요거였어요. 박시전이 연계가 됐었어. 그리고 현대소설 박경리 작가의 시전과 전장은 비연계였고 이거는 누구나 처음 보는 작품. 굉장히 생소한 작품. 작년에 비연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천재교육엔 실려있고 지약사엔 안 실려있고 이러기엔 좀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진짜 애들이 다 처음 볼 만한 작품.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 어느 교과서에서도 볼 수 없는 작품. 그 다음에 박경리 작가의 시장과 전장. 박경리 작가 하면 뭐 토지 뭐 이런 작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생소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역시 교과서 어느 교과서를 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작품. 그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연계 같은 경우에는 박시전이 나왔는데 EBS 실려있는 부분하고 보니까 인물이 겹쳐요. 개화가 누구야? 내 친구냐? 개화가 누구야? 주인공 아니야. 제목이 박시전인데 그러면 개화전이었겠지. 박시전이니까 주인공은 박씨고 개화의 시비 부인 주인 박씨의 주인이 개화야. 개화의 주인이 박씨. 그렇죠. 개화의 주인이 박씨. 시비라고 하면 시녀를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겹친다 이거지. 역시 잘 들어요. EBS에 수록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어.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EBS 압축 특강에서 작년에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은 뭘 했어? 전체 줄거리를 했어. 전체 줄거리. 이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변형 문제 편이 또 따로 있었죠.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EBS 실려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선생님 그 문제집에 실려있던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히려 EBS 본편이 아니라 선생님은 다른 부분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냈었는데 그 부분이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거 박시전을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시험장에 가면 이게 연계성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져요. 물론 이게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EBS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또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됐었어요.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이라는 극문학이죠. 극문학. 이거 기억나죠?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었니 안 했었니? 했었지. 시험장에 갔을 때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왜 나긴 나요라고 하냐면 정확히 그 부분은 아니었어. 일부의 내용이 겹쳐. 지문 중에서 오빠 뭐 하는 거죠? 이 부분? 이것도 보면 오빠 뭘 하는 거죠? 이 겹쳐요 여기. 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지문에서 한 요만큼은 그래도 겹치는 내용. 나머지 부분은 안 겹치는 내용. 그렇다고 해도 이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시험장에 딱 가보면 이것도 폭넓게 공부했어야 돼. 아, 이게 뭐 동현과 서영의 대류인데 서현이라는 애는 예술 혼을 추구하는 애고 동현이라는 애는 형식적인 걸 추구. 이거 수업 시간에 내용 가르쳤었지. 그 상태에서 이 지문을 봤다면 그런 내용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EBS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분명히 연계성이 느껴집니다. EBS 연계성이 느껴지면 문제가 똑같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그 지문 하다못해 너네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배웠던 지문이 내일 수능에 나와도 틀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1시간 전에 배운 게 1시간 뒤에 나와도 니네 틀리잖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야? EBS를 보면. 너네 시험장에 가면 1교시에 딱 책상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더군다나 내가 막 국어 영역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널뛰기 하는 애들 많거든. 또는 어떤 때 잘 볼 때는 2등급이 나오는데 못 봤다 하면은 4등급 나오고 이렇게 널뛰기 하는 애들이 많아요. 걔네들 수능 시험날 아침에 오늘 내가 과연 요 2를 맞을 것이냐? 요 4를 맞을 것이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문들을 봤는데 와, 다 처음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돼. 그러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들어와 눈에. 글씨는 읽고 있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담기질 않는다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 보면 이제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EBS는 제대로 봤을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심리적 안정감. 이게 국어 영역은 굉장히 큰 거야. 수학은 불안해서 틀리니? 마음이 불안해서 4점을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못 푸니까 이거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근데 국어 영역은 마음이 불안하면 읽힐 글도 안 읽혀요. 그래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시간 단축. 시간 단축.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내가 아는 그 내용 아니야 싶으면은 익숙하잖아. 지문 읽을 때 다른 지문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학 공부가 빠삭하게 돼 있던 학생이었다면 이런 지문 좀 빨리 읽었어야 돼, 작년에. 그리고 연행가 이런 연계 좀 빨리 읽었어야 된다고. 빨리 읽었나요, 걔네? 아니요. 빨리 못 읽었죠. 집착하게 되지 자꾸. 이런 것들을 공부를 빠삭하게 해놓으면 좀 빠르게 읽었어야 돼. 즉 문학도 15문제고 비문학도 15문제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를 빨리 풀어야 될까? EBS 공부를 빠삭하게 하고 그 연계성이 높다고 느껴지는 문학 이쪽에서 스피드를 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시간을 확 줄여. 그 다음 그 줄인 시간을 어디다 갖다 박어? 비문학에다가 몰빵, 쉽게 말하면 보험 지문에다가 몰빵 이렇게 가야 돼. 쌤이 항상 말하지만 쌤 1번부터 15번 23분 안에 풀겠습니다. 하지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게 계획대로 되나요, 시험장에서? 잘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강한 영역에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 본인이 약한 영역 또는 어려운 지문에다가 시간을 다 때려박는 거야. 그래야 고득점이 나와. 이게 이제 문학 비문학을 봤을 때는 EBS 공부를 빠삭하게 해가지고 빠삭하게 해서 문학 쪽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고 그 시간을 비문학 어려운 지문에다가 비문학은 함축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주고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서라도 맞춘단 말이야 애들이. 시간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거. 이 세이브한 시간을 여기다가 다 갖다 박는 거야.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줄여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 시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점수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3분 문학도 지문 활용을 해. 근데 겹치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 그럼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래도 봐야 돼. 전체 줄거리 이런 것까지 봐야 돼. 그래서 융통성 있게라는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EBS 압축 강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순히 그 지문만 딱 빼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좀 폭넓게 공부를 해줘야 돼. 정말 중요한 작품들의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이 뭐냐? 화법, 장문, 문법, EBS 연계는 의미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독해력 학습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비문학도 EBS 문제집 안 풀어도 됩니까? 풀어야 돼, 안 풀어도 돼? 풀면 좋아요. 내가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풀겠어. 문제 풀고 그 다음 지문에서 답의 근거 찾기 한번 하고 지문 분석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 정도는 하겠어. 뭐 여러 번 보진 않더라도.
알겠죠? 특히나 재수생, N수생 학생들은 재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EBS 본교재 비문학도 푸셔야 하는 겁니다. 본교재 다 샀죠? 아직 안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C는 EBS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EBS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빠삭하게 공부를 하되 문제는 작품의 내용을 외우듯이 하라는 게 아니야. EBS 그 실려있는 그 시문학 작품은 이건 공부 대상, 즉 텍스트인 거야.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읽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수업의 방향도 그런 거거든, EBS 압축 강의가. 단순히 이 지문 쫙 설명해주고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외워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이런 내용이라면 아마 이런 게 출제 요소가 되겠지, 이런 걸 보는 능력, 이걸 키우면서 공부를 해야지 단순히 내용 암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애들은 진짜 마음 급하니까 작품 놓고 그냥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이것만 팍팍팍 읽어보고 팍팍팍팍 넘기는데 시험장에 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망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 그 다음 3문 문학도 EBS 학습을 하되 전체적인 내용 학습을 병행해야 돼. 역시 소설이든 극문학이든 이거는 내가 공부할 대상, 텍스트인 거야. 쭉 읽다 보면 아 여기 역순의 긴격 구성이잖아. 만약 수능에 이런 게 연계되면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내용 암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용 암기식으로 방향을 잡은 학생들은 큰일 나.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작품 자체 내용 학습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분명히 연계성도 느껴지고 좀 도움이 될 거라 이거지. 알겠나요?